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홍림의 차홍순 변호사입니다. 다름 아니라 제 유튜브 채널 개설한 지가 꽤 되긴 했는데요. 드디어 구독자 수가 100분을 달성했다는 기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구독자 100분, 딱 100분이셔가지고 이렇게 또 중간중간 변동이 있기도 합니다. 있기도 한데 그래도 100명을 찍었다는 게 어딘가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오늘 영상을 댓글 읽기 시간으로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제가 영상들을 꽤 찍긴 했지만 댓글들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달리진 않았어요. 한 17개? 18개 정도 달려 있는데 그래도 기념으로 뭔가는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요새 들어서는 제가 진행했던 사건들, 변호했던 사건들에서 좋은 결과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도 무려 100분까지 달성을 해서 너무 기분 좋은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시고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번 댓글을 읽어볼까요? 댓글, 제가 한 1년 전에 댓글들도 있고, 뭐, 일일이 좀 답변도 드릴 수 있는 것들은 드리고 했는데, 근데 뭐, 그러지, 제대로 된 답변이 되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댓글인데요. 같은 경우인데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저도 계좌 정지가 될 거로 우려되는데 해제 방법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최근 올린 영상에서 이제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계좌가 지급 정지되었을 때 이런 경우는 좀 어떻게 행동을 하셔라 라는 그런 좀 방법들을 이렇게 알려드렸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계좌가 지급 정지될 수도 있다. 이런 사례를 소개해 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이제 계좌가 일단 본인도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은행으로부터 지급 정지되는 경우가 지금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투자 리딩 사기를 잘못했다가 또는 로맨스 스캠을 당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돈의 흐름이 자기 계좌를 거쳐갔을 때 그때는 사기 의심 계좌로 해가지고 정지되는 경우가 지금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도 이렇게 같은 경우로 이렇게 지급이 정지되는 상태이고 본인도 뭐 로맨스 스캠이든 아니면 투자 리딩방이든 이런 걸로 피해를 입으셔서 본인이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셨다는 내용으로 보여요. 음. 이런 경우에 계좌가 지급 정지되었을 때에는 첫 번째 방법으로는 먼저 은행에다가 소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식으로 이의 제기 절차를 거치시면서 소명을 하시면 계좌가 지급 정지된 게 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경찰 조사 연락을 받게 되실 수도 있거든요. 어찌됐든 본인 명의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경로로 활용됐기 때문에 의심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든 사기 범죄든 혐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실 수도 있는데, 그때에는 조사를 잘 받으시고 조사 결과 무혐의가 나왔다고 하면 그 무혐의 처분서를 은행에다가 제출을 하게 되면 은행에서는 계좌 지급 정지를 해제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마지막 방법으로는 이제 본인 계좌가 지급 정지되는 과정에서 이제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누군가가 신고를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이제 금전적인 피해를 본 피해자분이시겠죠. 그분께서 피해 구제 신청을 하면서 지급 정지 신청도 같이 하게 되시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지급 정지 신청한 사람을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지급정지 신청한 분과 어떻게 연락이 잘 닿아서 이제 원만하게 합의를 보시면서 지급정지 신청을 취소해달라. 라는 요청을 해가지고 취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방법이 크게는 있는데 또 다른 방법도 이제 있고 저희도 이제 고민 중에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고 하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맞춰보겠고요. 두 번째는 댓글은 이제 이건 질문이 아닌데 아마 저희 지인분이 남기신 것 같아요. 지인분이신 것 같은데 뭐 능력장, 얼굴장, 실력도 최고입니다.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사실 얼굴장은 아닙니다. 뭐 능력이나 실력은 저도 충분히 있다고 자부는 하고 있지만 얼굴장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오타 내지는 잘못 보신 댓글이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칭찬이시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댓글을 보면은 질 걸 알면서도 본사 측의 변호를 맡는 이유는 돈 때문인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댓글은 아마 제가 가맹본부 입장에서 차익가맹금 대법원 판결 이후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되는지 이런 영상을 찍었던 것에 대한 댓글을 남겨주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대법원 판결, 그러니까 차익 감행금에 대해서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부당이득으로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들에게 반환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판결이 있은 이후로는 상당히 가맹본부 측에서는 지금 난처한 상황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지 이걸 물으신 것 같은데, 물론 변호사의 자문과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계약서에 삽입되어 있는 문구 하나하나가 차액 감행금을 전제로 또는 차액 감행금을 암시하고 또는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이 산발적으로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법률적으로 이거는 또 차액 감행금에 관한 그런 당사자 간 합의라고 해석될 수 있는지, 이런 걸 또 해석하고 판단하는 역할을 하는 게 변호사이고요. 그리고 또 그걸 상대로 가맹 점주분들의 청구에 대해서 방어를 해드리는 것도 변호사의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무리하게 뭐 돈 때문에 이제 가맹 본부를 대리한다든지 변호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 댓글을 보면은, 이건 아마 스토킹 관련한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신 것 같아요. 상대방이 거절 의사가 없는데 지속적으로 욕설을 한 경우는 스토킹이 되나요? 혹은 답장하지 않겠다, 욕은 잘못됐다, 이 정도로 거절 의사가 인정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거절 의사는 명시적으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지만 사회 통념상 명시적으로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답변을 아예 하지 않거나 묵시적으로나마 거절 의사로 볼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연락 내용이라던가 연락 횟수, 내용이 이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문헌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이제 거절 의사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명시적으로 더 이상 연락하지 마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더라도 무대응으로 하는 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왔을 때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사건 중에 무대응으로 일관을 하신 사안이었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도 과한 것이어서 저희가 고소를 도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랬는데 그 사안 결국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봐서 검찰 조사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본인이 뭐 여러 번 연락을 하고 상대방이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 연락에 대해서 동의한 게 아니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연락의 내용이 이제 상대방에게 불안감, 공포심 이런 걸 유발시킬 수 있는 표현들이라고 하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불안감 조성죄, 불안감 유발죄라고 해서 이런 행위들을 좀 규제하도록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1대1 대화라고 해서 그냥 편안하게 쉬운 겁주는 그런 메시지를 함부로 보내면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체적으로 사안에 따라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섯 번째 댓글인데요. 이것도 이제 저한테 고맙습니다 라는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은 항상 저에게 힘을 줍니다. 그리고 또 여섯 번째 댓글은, 변호사님도 사람이라 루틴과 장단점이 있는 거죠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변호사의 장단점 세 가지씩을 이렇게 언급드린 영상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변호사로서 뭔가 인간적인 면모를 좀 느끼셨나 보네요. 예, 그래서 이제 사람이라서 루틴과 장단점이 있는 거죠. 이런 댓글을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저만의 제가 가지고 있는 루틴도 있고, 또 제가 느끼고 있는 변호사로서의 장점도 되게 많고, 또 단점도 너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일이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변호사뿐만 아니라. 예.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댓글이죠. 예. 일곱 번째 댓글은 저한테 이제 법률적인 질문을 주셨어요. 앞차가 졸음운전 같아서 크락션을 울렸는데 그거에 놀라서 사고가 나면 과실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앞차가 이제 졸음운전같이 차량이 많이 비틀거리고 사회 통념상 그것은 정상운전이라고 볼 여지가 없다라고 해서 주의를 주기 위해서 클락션을 울렸다고 하면은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오히려 뒷차로서는 상대방의 이상 행동을 감지했을 때 주의를 주거나 클락션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일정 부분 그런 의무가 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요.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인과관계를 따져보는 거죠. 이 클락션 때문에 갑자기 놀랐다 라고 하면은 뭔가 클락션을 울린 사람한테 원인이 있다라고 표면적으로는 보여지지만, 실제로 만약에 그 앞차의 운전자가 진짜 비틀거렸다거나 졸음운전을 하였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블랙박스 영상이 있을 때에는 이게 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저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물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이것도 달리 판단될 수 있는 것이고요. 모든 법률 사안은 그렇습니다. 예, 일단 일반론이 있고 다만 그 일반론이 100% 맞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디테일적으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 그리고 여덟 번째 댓글은 피의자가 단골 고객인데 피해자가 작년에 강제추행 당한 이력을 알면서도 강제추행을 한 이후에 범행을 하고 합의를 하자고 연락을 했다면 더 엄중하게 처벌을 받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이거는 일단은 피해자 분께서 과거에 강제추행 당한 사실이 있고 그러한 점을 가해자가 이미 알고 있는데 뭔가 그걸 알면서도 그걸 이용해서 이제 강제추행을 또 했다는 거죠. 그랬다고 하면은 이제 죄질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판사님도 그렇고 검사님도 그렇고 최종 판단을 함에 있어서 그 동기를 살펴보게 되실 텐데요. 그리고 또 이 피해자에 대해서 이 피의자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등을 상세하게 또 고민을 해보실 텐데 만약에 이런 사정이 드러난다고 하면은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만약에 가해자가 본인이 잘못했다 합의를 하자라는 연락을 했다고 하면은 일단은 본인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이런 노력을 보이는 것에 대한 유리한 점은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그렇지만 그거에 반드시 응할 필요는 없고 응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제 엄벌에 처하기를 바란다는 의견이거든요. 피해자 입장에선. 거기에다가 죄질도 좋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엄중하게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9번째 댓글인 것 같은데 예. 댓글은 저는 밖에서 따라다니는 건 아닌데 변호사님 말씀처럼 지속 반복적으로 8년, 6년 정도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더 오래일 수도 있고요. 상담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주셨습니다. 제가 뭐 이 댓글 이후로 저한테 따로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신 것 같진 않은데요. 일단은 만약에 8년, 6년 동안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스토킹을 당하셨다고 하면 당연히 이거는 피해자로서 경찰에다가 신고를 하시면은 진짜 이게 범죄에 해당하는지 경찰 수사관님께서 따져보고 처리를 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10번째 댓글인데요. 민사로 처리를 했는데 기습적으로 형사 고소를 했는데 무리한 돈을 요구하네요. 만지지 말라는데 무리해서 심하게 만졌어요. 계속 개물림으로 유발됐어요. 공갈 협박죄로 무고죄로 고소할까 합니다. 이게 저도 좀 해석이 조금 어렵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견주이신 것 같아요. 견주가 이제 지나가는 행인분한테 만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나가는 행인이 무리하게 좀 심하게 만졌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그 만진 분은 개물림으로 이래 당하셨고, 개물림 당하신 분께서는 견주분한테 민사 청구도 하고 형사 처벌을 하면서 이제 무리한 돈을 요구하신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공갈 협박죄로 또는 무고죄로 고소를 할 수 있을지를 질문 주신 것 같은데, 공갈 협박죄라고 하면은 이제 정당한 이유가 일단은 없어야 될 거고요. 돈을 요구함에 있어서 이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이제 재산상 이익 또는 재물을 요구했을 때 성립하는 게 공갈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폭행 또는 협박이 아니라 민사상으로 형사 고소를 통해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돈을 금전적인 청구를 했을 때에는 이게 단순히 이런 무리한 액수였다라는 사실만 가지고는 공갈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무고죄 혐의에 관해서는 무고죄가 성립하려면은 실제 있었던 사실이랑 완전히 허위 사실, 본인이 인식했던 사실과 완전한 허위 사실을 기재해가지고 경찰서에다가 고소를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개물림 사건이 실제로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무고죄로 성립할 여지는 좀 적어 보입니다. 그래서 예, 이거는 제가 좀 해석하기도 조금 어렵긴 했지만 예, 이 정도로 답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10번째 댓글은 혹시 1대1 문의 좀 가능한가요? 예, 1대1 문의 주시면 됩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도 그렇고 제가 영상마다 제 연락처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저의 연락처로 그냥 편히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1번째 댓글.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의 연락도 인정되는 건가요? 라는 댓글을 주셨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면은 그게 몇 차례든 상관없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에 의하면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를 스토킹 범죄의 구성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은 두 차례 연락하든 몇 차례 연락하든 연락할 때마다 상관없습니다. 범죄로 성립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두 차례
만 가지고도 조금 부족하지만 그 이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본인이 피해자가 뭐 공포심이나 불안감 이런 것들을 느꼈을 때 스토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2번째 댓글입니다. 12번째 댓글 맞나? 네. 이거는 이제 댓글은 질문은 아니고요. 그냥 칭찬 댓글인데 잘생겼어요 하트라고 댓글을 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잘생기진 않았습니다. 카메라에서 이제 보시겠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뭐 필터 기능도 있고 그래서 그냥 조금이라도 사람같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으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13번째 댓글인 것 같습니다. 13번째 댓글은 변호사님한테 계속 잘생겼다고 해도 스토킹이 되나요? 진짜 잘생겨서 얘기하는 건데 라고 주셨는데요. 제가 괜찮다고 하면은 아무런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예,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히려 잘생긴 게 아닌데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약간 뭔가 이게 댓글이 제 지인인가 싶은데 그리고 14번째? 15번째인가? 예, 댓글은 아주 좋은 쇼츠 컨텐츠 유튜브 개설 축하 화팅화팅 이거 아마 제 지인이신 것 같아요. JS라고 이렇게 남겨주신 거 보니까 제 지인이신 것 같은데 제 구독자 100분 중에 대부분은 또 지인이신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전혀 소홀하지 않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응원 받아서 제가 더 열심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댓글들도 보면은 화이팅 이런 댓글도 주셨는데 예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댓글은 스토킹으로 3개월 동안 100m 접근 금지 명령이 나왔어요. 죽일 것 같아서 아이들도 이사 보내고 저도 이사 갑니다. 민사도 하고 싶습니다. 이미 6천만 원 뜯어갔습니다. 이 댓글은 일단은 본인이 가해자라는 얘기이신 것 같네요. 그래서 100m 접근 금지 명령이 나왔다. 아니네요. 피해자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피해자고 고소를 하셨는데, 이제 접근 금지 명령, 임시조치 명령, 뭐 이런 것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심지어 가해자가, 이제 피해자분을 죽일 것 같고, 또 그래서 아이들도 이사 보내고 저도 이제 이사를 간다라는 그런 내용, 좀 위급하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가해자분이 뭐 6천만 원을 이미 뜯어가시기도 했고 그런 걸로 이미 형사적인 처리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이니까 민사도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예, 물론 민사도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형사처벌을 상대방이 받게 된다고 하면은 그 형사처벌 판결문이라든지 이런 객관적인 자료들이 민사상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기 때문에요. 민사상 위자료 내지는 손해배상 청구 또 6천만 원을 뜯어갔다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이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아니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봐야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요. 예. 여기까지 제 지금 유튜브 채널에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께 이렇게 제가 하나 읽어드리면서 좀 컨텐츠를 찍어봤는데요. 그렇게 많은 댓글은 아니었지만 저한테 있어서는 상당히 하나하나 소중한 그런 댓글이었고 또 힘이 나는 그런 댓글도 있었고 또 이런 기회로 법률 상담을 또 무료로라도 이렇게 진행을 도와드리는 것에 대해서 나름 또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100명의 구독자가 뭐 다른 정말 유튜버 분들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그런 숫자라고 보실 수도 있겠는데 저한테는 이제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제 주로 이제 직접 편집하고 영상을 올리곤 했거든요. 초기에는 저도 마케팅 업무를 좀 도와주시는 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쇼츠 영상들을 한 열 몇 개 정도 올리긴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그냥 제가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커서, 지속적으로 제가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퀄리티가 좋지도 않고, 또, 자막에 오타할자도 많을 거고, 컷 편집도 자연스럽지 않을 거고, 보기에 많이 좀 버벅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또 지켜봐 주시고 이렇게 댓글까지도 남겨주시고 해서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발전해서 영상의 퀄리티도 높여보도록 하고 또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정말 전문가분들의 도움도 한번 받아볼 생각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이 유튜브 영상 제작에 대해서. 그런데 최근에 제가 맥북 에어를 신제품을 구매하게 되면서 영상 편집을 직접 해야 된다라는 그런 예,
의지가 조금 더 생겼습니다. 돈값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당분간은 제가 직접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부족한 영상들임에도 불구하고 지켜봐 주시고 구독까지 해주시고 이렇게 좋은 말씀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